이거는 34년인가 김산이 이제 자기 그 북경의 교회에 그 친구 집에서 찍은 거고. 이 사람 집, 주문산이라고 이 사람의 아버지 집이었죠. 주문산은 그때 어렸고. 그래서 주문산이 나중에 여긴 독립동맹에 가담해서 활동을 하다가 해방을 보지 못하고 죽었는데 주문산 회고에 김산을 봤다는 얘기가 좀 나옵니다. 요게 일본 영사관에서 찍은, 아까 영사관에 잡혀갔다고 했는데 여기 이름을 보면 장지학이라고 돼 있어요. 장지학이라고 돼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끌려갔다가 살아남았습니다. 요게 김산의 친필이에요. 조선민족의 진로에 대한 이 발굴은 뒤에 사진이 있을 겁니다. 최용수 교수란 분이 가셨고 사진 남아있고 요 여순 감옥 여기서 신채호도 죽고 이혜영 선생도 여기서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김선도 좀 잠시 수감됐었죠. 그리고 요거는 한해라는 중국 공산당, 조선공산당에서 활동을 했었던 동지가 죽었을 때 그 추모 시를 쓴 게 1930년대 최용수 선생이 발굴해서 썼습니다. 이건 이제 그 만주사변이 일어난 장면이에요. 만주국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만주국이 세워지고 항일운동이 이제 본격화되는 그 과정이고, 이거는 이제 중국 공산당에서 준의 회의라고 해서 장정 과정에서 모택동의 지도력이 확립되는 회의고, 그다음에 실사구시. 혁명을 하려면은 이론만 갖고 안 되고 실제 현실에 기반한 혁명을 하자. 그래서 막스 레닌주의 이론을 중국 현실에다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중국 현실로부터 중국 현실에 주체적으로 막스 레닌주의 이론을 적용해야 한다. 중국은 어때요? 프롤레타리아트 별로 없다. 그런데 농민을 중심으로 농민전쟁을 통해서 농민혁명을 해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강조하면서 마오쩌둥의 주도권이 확립되는 그 회의입니다. 그렇게 이제 확립된 상태에서 장제국을 이끌고, 이게 에드가 스노우. 니밀즈의 남편이죠. 니밀즈가, 에드가 스노우가 이제 이 마오쩌둥을, 이 책은 제가 이 책도 지금 어디 갔나? 이거 명필름에 가 있나? 안 보이네. 런스터 오버 차이나의 초판본이에요. 이 책은 내가 갖고 있고, 요거는 그거를 중국어로 번역한, 영어로 나온 책을 중국어로 번역한 서행만기라는 책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진이 뭐냐면은 서행만기를 읽고 감동한 중국의 청년들이 연안으로 모여드는 겁니다. 연안으로. 혁명의 성지가 되는 거예요, 연안이. 그렇게 혁명의 성지 연안으로 여러 명이 찾아갈 때인데 김선도 그 중에 하나로 연안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는 뭐가 많아요? 스파이도 또 많을 거 아니에요. 스파이에 대한 경계심은 곤두서 있는데 김산이 하필이면 스파이를 올린 거죠. 마오쩌둥이 좀 중성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 거는 여성적인, 이게 주덕. 여기는 진짜 산적 출신이에요. 마적 출신. 마적을 하다가 혁명가가 된 중국 군에서 최고 지도자로 원수로 활동을 했었고, 이게 마오, 주덕, 주울레, 중국 혁명의 3대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양반들이죠. 그리고 이게 누구냐면 스메들리라고, 그 당시에 연안에 외국 사람들이 또 여러 명 와 있었어요. 그 중에서 미국 여성으로. 그러니까 김산을 니멜즈에게 연결시켜준 게 스메들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서관에, 연안에 루신 도서관이 있었는데, 거기 도서관에 영문 사서로 일하면서, 하여튼 인터뷰를 했고, 여기 주덕을 인터뷰해서, 하나의 불씨가 대지를 불태운다 하는 책을 냈고, 우리나라에서도 80년대에 꽤 많이 팔렸던 책인데, 그 책을 냈는데, 이 김산이, 니멜즈가 김산을 어떻게 만났냐. 우리도 이제 영화 만들 때 시작은 거기서부터 하자. 그거는 다 의견 일치가 된다. 비 오는 날 도서관을 갖고, 이제 하자.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니밀즈가 이제 연안에 와서 책 보려고 도서관에 가서,
자기가 흥미있는 책을 빌리면 옛날엔 독서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바코드가 있지만 책 뒤에 보면은 이거는 도서관 책이 아니라서 여기 이제 그 카드를 붙여놓고 카드에 보면은 누가 빌려갔었다, 며칠 날 빌려갔다, 며칠 날 반납했다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기가 빌리는 책마다 그 앞에 김산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누구야? 자기가 빌리는 책을 미리 다 봤으니까 관심사가 일치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 만나면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이게 누구지? 그러니까 만나보고 싶은 이제 그런 충동이 생기죠. 그 연한 산골에서 영어책을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그리고 그러면은 영어로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통역 안 쓰고 직접 영어로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 그래서 이제 물어물어 찾아보니까 조선청년 김산이었고 만나보니까 중국 혁명가들, 기라성 같은 중국 혁명가들에게는 들을 수 없었던 변방에 있었던 사람의 고민이 툭툭 튀어나오니까 그쪽에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스메들리가 쓴 책이에요. 자기 자전적 소설로 대지의 딸, 그리고 저 주덕을 기록한 걸로 하나를 불씨가 광야를 불사르다. 스메들리가 펄벅인가요? 아니요, 펄벅은 따로 있죠. 펄벅은 또 그 소설로 대지를 쓴 사람이고. 이제 연안이고, 연안에 갔더니 정말 이 탑이 어디서나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산 위에다가 탑을 지어갖고 이 탑, 꼭대기 전망대까지 또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디서나 딱 보면, 저 탑이 보이면 이제 연안에 다 온 거예요. 연안 이런 데가 참 풍토가 달라서, 그러니까 우리 황사의 발원지에 가깝다고 뭐 고비사막에서부터 하는데 여기도 진짜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제 그래서 저 탑이 이제 멀리서 보이면은 되는 거고. 이거는 팽덕회라고 해서 한국 전쟁 때 중국인민지원군 총사령관. 이제 중국의 나팔수들 이고 이게 홍샤오키라고 해서 붉은 소년 귀신. 홍위병의 소년병들이죠. 이게 루신도서관 옛날 사진이에요. 여기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정 감독 내가 찍어 흔드는 거고, 이제 거기서 이제 오석동이 강의하는 모습이고, 이게 이제 연하나 노신예술학교. 그러니까 지금 노신 도서관이었던 여기가 예술학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갔더니 그 안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무용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 이게 이제 모택동에 묵었었던 숙소. 항일 군정대학이고 김산이 여기서 강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선혁명 군정학교라는 걸 이제 나중에 연안파가 세우는데 김산 죽고 난 다음이고 군정대학에 지금 남아있는 모습들 표지판인데 애들이 낙서를 잔뜩 해놨더라고요. 김성만 선생인 것 같네. 그러니까 신화조 그때 작가였고. 이렇게 야외에서 공부합니다. 비가 안 오는 데니까 야외에서들 다 있었고, 개간하는 모습, 당시 사진이고, 밥은 이렇게 먹었고. 옛날 풍경이 이래요. 도시가 진짜 겨울에 갔는데, 완전히 가스 냄새. 그리고 그냥 뽀얀, 미세먼지가 아니라 덩어리 먼지일 것 같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집을 토굴을 파고 사는 거예요. 이 토굴 이런 거는 그래도 담장을 꽤 해놓은 거고 그냥 굴만 뚫려져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이거는 지금 사람이 살지 않는 굴입니다. 이건 사람이 살지 않는 굴이고 그런데 사람이 살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우리 통역이 소개해서 이제 그 앞에 이게 20년 전이나 19년 전에 제가 찍었고, 네. 토굴 앞에서 찍었고, 이거 정정 감독, 김성만 선생, 한예종에. 이렇게 이제, 아궁이가 있고, 거기서, 그러니까 실내에서 그냥 불 지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굉장히 안 좋고, 안 좋았죠. 신문지들로 붙여놓고, 실내 아궁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았고, 이건 마오가 거처하던 곳이에요. 마오도 이런 데 살았던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개간하고 노동하고. 이분이 정율성 선생인데, 어저께 광주 강연이 있어서 가다가 보니까 정율성 유지가, 근데 이분이 광주 분이에요. 광주 분인데,
가오에 이제 그 망명을 했고, 김산의 마지막 광경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제일 큰 분. 이분하고 서휘라고 연안파의 핵심 인물이고, 북한에서 쿠데타까지도 아니죠. 김일성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된다 싶으니까 그 길로 차 타고 이제 도망을 가서, 그 중국에서 죽었는데 그 서희하고 두 사람이 그 김산의 마지막 장면을 봤을 유력한 사람입니다. 근데 정일성은 뭘로 유명하냐면 두 나라 군가를 지었죠. 중국의 인민해방군가를 지었고 조선인민군가를 지었죠. 그 아주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일성이 중국에서 워낙 뜨니까 중국에서도 치면은 어느 정도쯤 된다고 할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홍남파가 친일파라고 해서 이제 좀 부정적인 그 평가도 많이 생겼죠. 그런 부정적인 평가 없는 홍남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로. 그래서 이분이 그 지은 노래에 연안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연안의 젊은이들 몰려오고 하는 그 연안의 분위기. 새로운 혁명의 성지 연안을 그 노래에 연안송이라는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그거 작곡가예요. 그걸로 떴고 중국인민해방군가를 지었고, 그 부인 정설송은 지난 시간에 중국 얘기를 했던가?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특별관계. 조금 했죠. 그거 했을 때, 그 동북해방전쟁을 할 때, 그 중국 공산당이 평양에다가 주 동북 판사처란 거, 일종의 연락사무소죠. 대사관하고는 좀 다른, 그러니까 이 동북해방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그 판사처를 만들었을 때, 그때 거기 판사처의 부주임인가 그래요. 중국 최초의 여성 대사를 지낸 사람입니다. 그 정일성의 부인인데, 정일성이 또 여학생들하고 남자입니다. 자, 이게 이제 김산의 최후가 가까워 오는데, 여기 보면은 요 사람, 한국모자를 쓴 약간 분위기가 틀린 사람 있죠. 이 사람이 김산의 처형을 명령한 강생입니다. 중국혁명에서는 아주 유명한, 중국혁명, 이 사람을 죽었을 때 중국이 국장을 치렀어요. 그런데 나중에 국장을 취소하고, 강생의 죄행이 밝혀진 다음에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인물인데 중국의 비밀경찰의 총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상해의 일종의 그 문화 귀족이에요. 그래서 강청을 발탁도 하고, 강청을 발탁하기도 하고, 그런, 강청의 모택동 부인이죠. 그리고 그 서예의 대가예요. 서예의 대가인데, 또 희한한 얘기가 뭐냐면은 두 손으로 동시에 다른 글을 쓴대. 그런데 그렇게 명필이네.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여길 뒤졌더니 자택에서 나온 게 고궁박물관보다 컬렉션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중국의 비밀경찰의 책임자로서 김산의 그 사형을 명령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바로 몰랐고, 이게 진독서의 말년. 여기 보면 이게 강생인데 어때요? 분위기가 이 촌놈들하고 좀 다르죠? 특히 이거 보세요. 복장이 완전 이 스카프맨 거 봐요. 모자도 틀리고, 그러니까 주덕이나 뭐 그런 거 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데, 상해 귀족이었고 모스크바에 오래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완전히 그 분위기 틀리죠. 완전히 좀 독특한 존재예요. 중국 공산당 내에서. 근데 이 강생이 간첩을 몰라서 박해를 받은 사람은 죽진 않았지만 띵닝이라고 중국의 여성문학의 최고봉인 사람이에요. 띵닝도 고초를 겪었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김산의 죽음 얘기를 하죠. 김산이 강생에 의해서 죽은 건 확실한데 처형된 마지막을 본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영화 만들 때 내가 참 별짓 다 했어. 그러니까 그 영화팀에서 같이 일하다가 소설도 썼고요.
나중에 시나리오까지 썼습니다. 하도 시나리오가 안 나와서 내가 이제 거의 우리 팀이 이제 한 몇 년을 활동을 하다가 시나리오를 못 뽑았어요. 그래서 잠시 활동을 중단할 때 거의 중단하기 직전에 끝에 마지막 버전이나 마지막에서 두 번째나 세 번째 버전을 하도 답답해서 내가 한번 써볼게. 그랬더니 내가 쓴 거는 너무 또 그러니까 구성은 좋은데 학술적이다. 좀 그래갖고 너무 일반 대중이 영화하기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좀 쉬었다가 다시 재개를 하자 해놓고 재개가 안 됐는데 그 시나리오도 한번 썼죠. 그 다음에 뭘 썼냐면 소설을 썼어요. 김산의 죽음을 어떻게 죽은 거냐를 말로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말로 하니까 안 남으니까 글로 좀 써다오 해서 처음에는 논문을 쓰려고 했는데 자료가 너무 부족해서 논문은 불가능해요. 나도 추측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추측한 걸 모아서 소설로 써서 황해문화에 한번 소설이 실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설을 갖고 김산의 죽음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조선의용대 얘기는, 이게 전광이에요. 오성년. 오성년이 투항하고 난 다음에 사진. 이게 김성숙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 그래도 승려라서 불교 쪽에서 이제 일을 갖춰서 했고, 이게 연안을 떠나는 장면이고, 김산 얘기는, 이게 나중에 에드가 스노우가 이제 무특동 죽기 전에 북경을 방문해서 만난 거고, 이게 김산의 아들입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우리로 치면은 부국장 정도 정부부처에 고위공무원이 됐었고, 한국에 왔을 때 김성숙 기념사업회에서 초청을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최용수 선생이라고 원래는 현대사를 한 분은 아닌데 중공 중앙당 학교, 그러니까 당에서 만든 간부 학교의 교수예요. 이 현대사 분야가 아니고 원래 유학을 전공해서 동양철학 고전 철학의 교수였는데 중앙당 학교 교수니까 사료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제일 최상이죠. 그래갖고 김산의 죽음에 관한 비밀 자료들을 보고서 김산의 죽음을 밝혀낸 분입니다. 저도 많이 배웠는데 한 4,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김산 얘기를 많이